리잔 프론과 크리스 크레머스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둘은 1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동갑내기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냈다. 성인이 되어서도 둘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고 프론의 대학 졸업을 기념하여 크레머스가 여행을 제안했다. 그렇게 둘은 6주간 파나마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다. 그녀들은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6개월 동안 함께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여행지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해 스페인어 공부도 하였다. 2014년 3월 15일 파나마에 도착한 프론과 크레머스는 2주 동안 파나마를 관광했다. 6주의 일정 중에 2주는 파나마 관광을 다니고 남은 4주는 포켓에서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었기에 남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둘은 3월 29일에 포켓으로 이동하여 4주 동안 봉사활동을 하며 머물 집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4월 1일 오전 11시 프론과 크레머스는 집주인의 개를 데리고 피아니스타 오솔길로 하이킹을 갔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포켓 주변을 걷고 있다는 것과 오솔길에 오르기 전 젊은 네덜란드 남자 2명과 식사하고 있는 것 등을 게시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하이킹을 함께 갔던 개만 집에 돌아오고 프론과 크레머스는 돌아오지 않았다. 둘은 다음날 아침 현지 가이드와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집주인은 실종 신고를 하였고 파나마 당국은 하루가 지난 4월 3일부터 현지 주민들을 동원해 수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두 여자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고 실종 5일차인 4월 6일엔 그녀들의 부모와 네덜란드의 경찰견, 그리고 사설 탐정까지 사라진 그녀들을 찾기 위해 파나마의 포켓으로 지원을 갔다. 포상금까지 걸어가며 열흘 동안이나 추가로 수색 작업을 했지만 그녀들을 찾지 못했다.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다가 실종 10주 만에 현지 주민이 프론의 배낭을 발견했다. 그 배낭 안에는 프론의 여권과 선글라스 2개, 물병, 카메라, 속옷 등이 있었고 핸드폰도 들어있었다. 핸드폰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은 하이킹을 시작한 후 911에 전화한 이력이 있었다. 첫 번째 조난 전화는 하이킹을 시작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4월 1일 오후 4시 39분에 있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전파 수신이 좋지 않아 통화가 되지 않았다. 그나마 신호가 좋았던 4월 3일에 911에 걸었던 전화도 고작 1초 남짓 통화가 지속된 것에 그쳤다. 둘은 구조 요청을 위해 수차례 조난 전화를 시도하였지만 끝끝내 실패하고 4월 11일엔 배터리가 다 되어 두 사람의 핸드폰이 모두 꺼졌다. 그리고 가방에 있던 카메라엔 4월 1일부터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사진 찍은 장소가 계곡 쪽이라는 것 말고는 별다른 단서를 얻지는 못했다. 경찰은 배낭이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다시 수색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크레머스의 짧은 청바지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 외엔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채 2개월의 시간이 더 흘렀다. 그리고 6월 19일 배낭이 발견되었던 곳과 가까운 곳에서 골반뼈와 부츠가 신겨진 발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근처 강둑에서 33점의 뼈가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DNA 테스트 결과 이 중 28점이 프론의 것이었고 5점이 크레머스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유해를 발견했음에도 사망 자체의 원인은 찾지 못한 채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프론과 크레머스의 사건에서는 수많은 의문점이 보인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이들을 피아니스타로 데려다줬던 택시기사의 진술이다. 이 택시기사는 오후 4시경에 프론과 크레머스를 내려줬다고 했지만 추후 발견한 카메라에서 오전 11시에 이미 피아니스타에서 그녀들이 찍은 사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택시기사의 진술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단순 착각인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이들이 하이킹을 위해 갔던 피아니스타 오솔길에 대한 것이다.
이 오솔길은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지이다. 관광객이 많이 다니니만큼 조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충분히 발견되었을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녀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오솔길엔 구간마다 피난소 같은 시설도 있었지만 조난된 그녀들이 피난소를 이용한 흔적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세 번째는 프론의 배낭이다. 프론의 배낭을 발견한 주민의 말에 따르면 전날까지는 없었던 가방이 다음날 자신의 논에 갑자기 나타났다고 한다. 마치 한밤중에 누군가 가져다 놓은 것처럼. 그리고 이 가방은 두 사람이 실종되고 꽤 많은 시간이 흐른 후 발견되었으며 두 사람의 지문 외에 신원을 알 수 없는 34명분의 지문이 같이 나왔음에도 그 내용물의 상태가 양호했는데 이 점도 이상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이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음에도 경찰은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네 번째는 크레머스의 청바지이다. 발견 당시 이 청바지는 지퍼도 잠겨 있었고 깔끔하게 개어 있었다고 한다. 왜 옷을 그렇게 벗어났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정돈된 채로 있었는지 이 또한 밝혀지지 않았다. 마지막은 크레머스의 핸드폰이다. 발견된 크레머스의 핸드폰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는데 수차례나 비밀번호를 틀린 흔적이 있었다. 이는 누군가 크레머스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다. 과연 프론과 크레머스는 하이킹 도중 단순히 조난되었던 것이었을까? 그녀들은 대체 어떤 일을 겪었던 것이었을까?